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어느 외진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냥꾼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화승총 한 자루와 바람이 들이치는 허름한 오두막뿐이었지만 산의 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오직 생계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고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돌쇠는 며칠째 비어있는 쌀독을 채우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하얗게 쌓인 눈더미 속에 파묻힌 정체불명의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형체는 추위에 얼어붙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앳된 얼굴의 여종이었으며 그녀의 얇은 옷가지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살갗은 보랏빛으로 변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돌쇠는 앞뒤 재지 않고 서둘러 자신의 두툼한 겉옷을 벗어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 안았으며 혹여나 체온이 더 떨어질까봐 그녀를 자신의 넓은 등에 업고서 가파른 눈길을 헤치며 산 아래 오두막을 향해 쉴 새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돌쇠는 오로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굽이진 길을 돌아 무사히 자신의 집 마당에 도착하여 그녀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른 나무를 넣어 방을 데웠으며 정성스럽게 물을 끓여 그녀의 얼어붙은 손등과 발을 닦아내며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고 돌쇠는 혹여나 이 여인이 무서운 일을 당해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의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일단은 기력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탕약을 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돌쇠는 여종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은 채 수건을 갈아주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러는 사이 밖에는 눈이 더욱 소복하게 쌓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종은 가늘게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는데 낯선 천장과 화롯가에 앉아 졸고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다해 다시 쓰러지듯 누우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움직임에 곧장 잠에서 깨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며 우선 이것부터 들어야 몸을 추스를 수 있다고 그녀를 다독이며 안심시키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여종은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돌쇠의 진심 어린 눈망울을 보고서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이름이 버들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돌쇠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버들은 자신이 도심에 새도 높은 양반가에서 모진 매질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산길을 헤매다 길을 잃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신을 살려준 돌쇠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그녀를 보며 오히려 자신이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고 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편히 쉬어도 좋으니 걱정 말고 기운을 차리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는 평소와 다른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돌쇠는 매일같이 산에 나가 약초를 캐오고 사냥한 고기를 고아 버들에게 먹이며 그녀가 하루빨리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버들의 뺨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돌쇠를 도와 좁은 방안을 정리하거나 낡은 옷가지를 꿰매며 조금씩 집안일에 손을 보태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깊은 신뢰와 잔잔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홀로 지내던 적막한 일상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생기자 사냥 나가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으며 버들 또한 돌쇠의 우직하고 선한 성품에 의지하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끼며 오두막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마음 한편으로 도망친 여종을 숨겨주는 일이 발각될 경우 닥쳐올 환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차마 갈 곳 없는 가련한 여인을 추운 길가로 내쫓을 수 없어 비밀을 간직한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벌써부터 낯선 사람이 산골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돌고 있었고 돌쇠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버들이 지니고 있는 사연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눈이 녹고 봄 기운이 서서히 대지를 적시기 시작할 무렵 버들은 돌쇠에게 자신이 단순히 매질이 무서워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몇 가지 단서를 내비쳤으나 돌쇠는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소중한 동반자와 같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돌쇠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사냥 도구를 손질하곤 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의 숲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시냇물 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에 돌쇠와 버들은 마당가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고달픈 현실을 잊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감하듯 마을 입구에는 험상저는 인상의 외지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돌쇠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쇠는 버들에게 당분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마다 집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는 오두막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인 김영감을 찾아가 상의를 드릴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혹여나 그분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혼자서 고민을 사귀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고 버들은 그런 돌쇠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버들은 어느 날 저녁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떠나야 돌쇠가 안전해질 것이라며 울먹였지만 돌쇠는 강한 어조로 당신을 업어 데려온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운명은 당신과 하나가 되었으니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부여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굳은 약속이 오가는 가운데 오두막 너머 산등성이에는 짙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불을 파르르 떨게 만들며 긴장감을 더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돌쇠가 산에서 귀신을 데려왔다느니 혹은 도망친 죄인을 숨겨주고 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평소 돌쇠를 시기하던 일부 이웃들은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돌쇠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쇠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버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끝까지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맹세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가는 밤처럼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으며 그 운명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돌쇠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창밖의 어둠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산짐승들이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 사냥을 일찍 마친 뒤 마을 장터에 들러 분위기를 살폈는데 관가에서 나온 포교들이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산길을 우회하여 집으로 돌아와 버들에게 짐을 챙기라고 말하려 했으나 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돌쇠를 맞이하며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어 돌쇠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다시 등에 업고 더 깊은 산속 동굴로 피신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이 이미 차단되었음을 직감하고는 이제는 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오두막 마당에 화로를 피워놓고 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으며 버들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고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그들의 평화를 무참히 깨뜨리려는 불길한 징조처럼 다가왔습니다. 산골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돌쇠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쌓아온 사냥꾼의 감각을 총동원하여 집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버들의 운명을 바꿀 긴 밤이 시작되었고 하늘에는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 그들의 앞날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돌쇠의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불의와 맞설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돌쇠의 집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 찼으나 돌쇠는 흔들림 없이 버들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버들 또한 돌쇠의 우직한 믿음에 보답하듯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고 멀리서 횃불이 일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자 돌쇠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화승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자신의 집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버들을 쫓던 양반가의 사나운 하수인들과 그들에게 매수당한 일부 마을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사슬이 들려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수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장서서 돌쇠에게 도망친 계집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으나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곳에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없으니 당장 물러가라고 맞서며 강한 위압감을 발산했습니다. 하수인들은 돌쇠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웃으며 관아의 명을 거역하면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고 소란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돌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 묵묵히 하수인들과 대치하며 버들이 안전하게 방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온몸으로 입구를 막아섰고 그 대치 상황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한참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는 가운데 돌쇠는 하수인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쫓느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대답 대신 무력을 행사하려 하며 돌쇠의 어깨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시도했습니다. 돌쇠는 사냥꾼 특유의 민첩함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숨에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돌쇠는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방어하며 버들을 지켜냈으며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평소 순하기만 하던 돌쇠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수인들은 돌쇠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자 일단 물러나 내일 아침 관아의 포교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돌쇠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마당을 지키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오두막을 감쌌을 때 돌쇠는 방으로 들어가 떨고 있는 버들을 안심시켰으며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니 나를 믿고 견뎌달라고 속삭였고 버들은 그런 돌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밤 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내일의 환란에 대비해 마음을 가다듬었고 돌쇠는 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장부에 무엇이 담겼길래 저들이 이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며 조용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정막을 깨트렸으나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굳건한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연모와 책임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하고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 무렵 돌쇠는 마당을 깨끗이 쓸고 주변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단정한 자세로 기다렸으며 버들은 돌쇠가 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운명의 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돌쇠는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으며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진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며 하나둘씩 그의 오두막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포교들이 들이닥치자 돌쇠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기계 있는 목소리로 자신은 죄인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라 주장했고 포교들은 일단 여종을 관아로 데려가 조사해야 한다며 버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버들이 천천히 걸어나와 포교들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자신은 도망친 노비이기 이전에 부당한 권력의 피해자라고 외치며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수인들은 당황하여 서둘러 그것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들을 보호했고 포교들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여 하수인들의 접근을 막은 뒤 버들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어 살펴보더니 안색이 급격히 변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마을의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곡식을 착복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양반가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으며 버들은 그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된 뒤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하수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돌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도 이전의 사람의 목숨이라 외쳤고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쇠의 편에 서서 하수인들을 포위하며 정의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어 포교들은 오히려 비리 장부의 증거를 확보하고
하수인들을 포박하라는 명을 내렸으며 돌쇠와 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광장은 한순간에 정의의 실현 장소로 변했고 돌쇠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평소 돌쇠를 무시하던 이들도 그의 숭고한 행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와 존경을 표했고 버들은 마침내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끝까지 버들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으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관아에서의 재판과 비리 양반의 처벌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돌쇠와 버들은 서로가 곁에 있기에 그 어떤 험난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리 장부가 공개된 후 마을은 한바탕 큰 진통을 겪었으나 돌쇠의 단호한 태도와 버들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승리할 수 있었고 관아에서는 정식 조사를 통해 부패한 양반과 하수인들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돌쇠는 마을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매진했고 버들은 그런 돌쇠를 극진히 내조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으며 산골 마을의 내리쬐는 따스한 봄볕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돌쇠가 죽어가는 여종을 업고 산길을 달렸던 그날의 결단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치고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깔릴 때 돌쇠와 버들은 오두막 탕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설계했으며 돌쇠는 범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나와 함께 이 산골에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청혼을 하여 버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청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것을 맹세했으며 마을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로 변모하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이 두 사람의 집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렸고 돌쇠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버들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오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보였던 평화는 잠시였고 돌쇠의 오두막을 둘러싼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버들이 비리장부를 통해 잠시나마 승기를 잡은 듯 보였으나 세도가의 권력은 생각보다 깊고 끈질겨서 한 번의 폭로로 쉽게 무너질 이들이 아니었기에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부의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마을 장터에는 낯선 얼굴의 장정들이 드나들며 돌쇠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평소 돌쇠에게 살갑게 대하던 이웃들도 혹여나 권력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하며 하나둘씩 돌쇠의 인사를 피하거나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고 돌쇠가 데려온 여인이 마을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요물이라느니 혹은 그 장부가 가짜라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민심을 어지럽혔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방 안에서 떨고 있는 버들을 생각하며 애써 의연한 척 마당을 쓸고 객감을 준비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발이 없는지라 어느새 산 너머 이웃 마을까지 퍼졌고 급기야 관아의 이방이 돌쇠를 은밀히 불러 이쯤에서 여인을 내어주고 장부를 넘기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방은 돌쇠에게 권력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나직하게 경고했지만 돌쇠는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이라며 이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서 오두막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의 아이들은 돌쇠를 보고 겁을 먹고 달아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돌쇠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버들을 향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 순간 되새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영감이 깊은 밤을 틈타 아래 돌쇠의 오두막을 몰래 찾아왔는데 그는 돌쇠 앞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김영감은 돌쇠야. 자네의 의로운 마음은 내 잘 알지만 지금 저들이 자네를 해치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부디 몸을 사리고 버들과 함께 멀리 떠나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는 돌쇠를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가득 묻어났으며 그는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던 돌쇠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후일을 기약하며 잠시 물러나는 것도 지혜라고 조언했습니다. 돌쇠는 김영감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의 말씀은 고맙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 버들을 위한 길인지 모르겠다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밤마다 횃불을 든 무리들이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돌쇠의 집 근처에는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험악한 낙서를 해놓는 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어 두 사람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들은 자신 때문에 돌쇠가 이토록 고초를 겪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나가 스스로 관아로 걸어 들어가려 했으나 대문 밖에서 경계를 서던 돌쇠에게 들켜 결국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울고 있는 버들을 품에 안고서 당신이 없으면 나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다독였으며 두 사람은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마당에서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는 세도가에서 보낸 새로운 하수인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험악한 인상을 풍겼으며 관아의 공문을 위조하여 돌쇠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를 돕는 자는 누구든 공범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에 겁을 먹은 일부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오두막으로 몰려가 당장 그 여자를 내놓으라며 돌쇠의 대문을 거세게 흔들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돌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들의 손을 잡은 채 침묵을 지켰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화승총보다 더 날카롭게 돌쇠의 가슴 등을 후벼 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을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돌쇠는 인간의 나약함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돌쇠가 산에서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번졌고 마을의 무당까지 동원되어 돌쇠의 집 앞에서 구판을 벌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 마을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으며 돌쇠는 사냥꾼으로서 가졌던 예리한 감각을 세워 저들이 언제 집 안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밤낮으로 경계에 임했습니다. 버들은 미안함에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위어 갔으며 돌쇠는 그런 그녀를 위해 산에서 따온 머루와 다래를 건네며 억지로라도 웃음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소란은 그칠 줄 몰랐고 돌쇠를 향한 압박은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그의 숨통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다시 한번 돌쇠를 찾아와 마을 사람들이 눈이 멀어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했으나 돌쇠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돌쇠의 고집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의 올곧은 기계에 내심 감탄하며 그렇다면 자신이 마을의 몇몇 뜻있는 노인들을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격려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도가의 하수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돌쇠를 고발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 전체와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창틈으로 보이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수인들은 급기야 돌쇠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까지 가하며 대치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으며 돌쇠는 화승총을 움켜쥐고 만약 누구라도 울타리를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소리쳐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불길한 연기가 마을 어귀에서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가운데 돌쇠는 버들을 벽장 속에 숨기고 자신은 문 앞에 서서 죽음을 각오한 채 적들을 기다렸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공기조차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김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킨 덕분에 큰 충돌 없이 지나갔으나 돌쇠는 이것이 폭풍전의 일시적인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철저하게 다음 날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약과 탄환을 점검하고 낡은 칼날을 갈며 오직 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그 모습은 마치 숲을 지키는 외로운 늑대처럼 처연하면서도 위풍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의 집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못했으며 돌쇠는 그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냉정함을 되찾아 적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단순히 비리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관찰사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버들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것을 관아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돌쇠는 마을의 가장 정직한 우체부인 박서방을 은밀히 불러 자신이 쓴 서신과 장부의 복사본을 한양의 의금부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의 노잣돈을 마련해주며 마을의 명운을 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돌쇠의 진심에 감동하여 목숨을 걸고 한양으로 떠나기로 약속했고 돌쇠는 이제 그가 소식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을의 모진 핍박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챈 하수인들은 돌쇠의 집을 완전히 봉쇄하고 보급로를 차단하여 돌쇠와 버들을 굶겨 죽이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으며 돌쇠는 며칠 동안 산에도 나가지 못한 채 남은 소량의 곡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버들은 기력이 쇠해져 침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돌쇠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으며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라고 눈물 섞인 위로를 건네며 자신의 몫인 밥을 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악독한 하수인들의 행태에 돌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견뎌야 할 때임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 갈증을 해소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돌쇠의 눈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돌쇠의 오두막을 적시며 그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씻어주는 듯했으나 하수인들은 비를 틈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감지하고 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자신은 삿갓을 눌러쓰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향해 매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수인들은 수십 명의 장정을 동원하여 오두막의 사방을 포위했고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어 금방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사냥터에서 배운 기술로 첫 번째 들이닥친 하수인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방어 자세를 취했으며 비에 젖은 돌쇠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장군처럼 강렬한 기운을 내뿜어 적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돌쇠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바닥나고 몸이 곳저곳에 상처가 늘어가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 중 평소 돌쇠에게 은혜를 입었던 몇몇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의 편에 서서 하수인들을 막아서며 우리 마을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외치며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지원에 하수인들은 당황했고 돌쇠는 그 틈을 타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며 혼란에 빠진 하수인들은 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돌쇠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마당에 주저앉았고 마을 청년들은 그를 부축하며 우리가 너무 늦게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오두막은 엉망이 되었지만 돌쇠와 버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세도가의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 돌쇠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돌쇠는 박서방의 소식을 기다리며 마을의 치안을 정비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혹여나 다시 닥칠지 모를 보복에 대비해 자경단을 조직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광장에 나와 돌쇠를 칭찬했고 버들은 마을 부녀자들이 가져다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했던 대치 상황은 돌쇠의 용기와 일부 깨어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이제 마을에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엄숙하면서도 희망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보였던 평화는 잠시였고 돌쇠의 오두막을 감싸고 있던 긴장은 이제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며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인들이 도망친 뒤 잠시 고요가 찾아온 듯 했으나 그것은 더 큰 폭풍우를 앞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돌쇠를 비난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오두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기력을 조금 되찾자 돌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부의 마지막 장에 적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세도가의 비리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수령이
사람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며 단순히 도망친 여종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 이제는 마을의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낡은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밤마다 지붕 위를 뛰어다니거나 담벼락 너머로 돌쇠의 집안을 엿보는 일이 잦아졌고, 돌쇠는 버들이 잠든 사이 마당에 함정을 파고 덫을 놓으며 적들의 침입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버들은 자신이 간직해온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닫고 돌쇠에게 지금이라도 장부를 저들에게 돌려주고 목숨을 구걸하자고 울며 매달렸으나 돌쇠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실을 덮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공동 우물터에 누군가 짐승의 사체를 던져놓아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돌쇠가 불길한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이라며 다시금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외침을 들으며 이것이 적들이 누리는 이간질임을 알았지만 당장 겪는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직접 산으로 올라가 깨끗한 샘물을 길어 나르며 묵묵히 그들의 화를 받아내었습니다. 김 영감은 돌쇠를 불러 이제는 더 이상 숨길 단계가 지났다며 마을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모든 증거를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으나 돌쇠는 아직 박서방의 소식이 오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하수인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 돌쇠가 기르는 가축을 죽이거나 밭을 망가뜨리는 등 비열한 행동을 일삼았고, 마을 청년들 중 일부는 돌쇠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가 고초를 겪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공포로 얼룩졌고 사람들은 해만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오직 돌쇠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만이 이 어두운 마을의 유일한 진실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사냥꾼 특유의 예민한 귀로 숲의 소리를 들었으며 저 멀리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다가 장부의 책등 속에 숨겨진 얇은 비단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세도가가 관직을 사고 팔며 주고받았던 밀약의 날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버들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달은 돌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진실을 외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와 돌쇠의 집벽에 박히기 시작했고, 횃불을 든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타리를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화승총을 들어 첫 발을 쏘아 적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으나 끊임없이 밀려드는 장정들의 수에 압도당하기 시작했고, 버들은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육신을 내던져 싸웠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고, 적의 우두머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당장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여자의 목을 베겠다고 협박하며 방으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돌쇠는 어깨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문 앞을 가로막아서서 죽어도 한 발짝도 들여보낼 수 없다고 외쳤으며, 그의 처절한 저항의 적들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한 채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란의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처참한 모습의 돌쇠와 흉악한 무리들의 행태를 목격한 이들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정의감이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가 저 의로운 청년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호통을 쳤고, 이에 자극받은 장정들이 농기구를 들고 돌쇠의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합세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적들은 예상치 못한 민초들의 거센 저항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으나, 적의 우두머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숨겨둔 비수를 꺼내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부상당한 몸으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적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꽂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는 하수인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들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일단락되자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쓰러졌고, 버들은 방에서 뛰어나와 돌쇠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며 그의 상처를 손으로 막아보려 애쓰는 눈물겨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숙연해졌으며, 평소 그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돌쇠를 부축해 방 안으로 옮기고 정성껏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집 마당에 모두 모여 그가 발견한 비단 조각과 장부의 내용을 확인했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악독한 관리와 세도가에게 착취당해 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분노로 가열되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형성되었으며, 사람들은 돌쇠가 기력을 회복하는 대로 관하로 몰려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풀기로 결의했습니다. 버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여종이 아니라 마을의 부조리를 밝힌 중요한 증인이자 돌쇠의 정혼자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부녀자들은 그녀에게 정갈한 옷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 같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눈에는 고난 끝에 찾아온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수령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정규군을 동원해 마을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돌쇠는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님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단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저항의 의지를 북돋았고,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함정을 파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등 마을 전체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돌쇠는 버들에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신을 잊고 멀리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버들은 이제는 죽어도 함께 죽겠다며 돌쇠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그의 부러진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관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각자의 무기를 움켜쥐었고, 돌쇠는 맨 앞에 서서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군들이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돌쇠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장부를 높이 쳐들며 관군들 속에 있을지도 모를 양심 있는 병사들에게 호소했으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정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산골 마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군의 우두머리는 당장 반역자를 체포하라고 명했지만, 돌쇠의 진심 어린 호소와 장부에 적힌 자신들의 상관들의 비리를 확인한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순간 한양으로 떠났던 박서방이 의금부의 수사관들을 데리고 극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관찰사와 수령의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무력 충돌을 막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포박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고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버들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으며 정의는 마침내 어둠을 뚫고 찬란한 햇살처럼 마을에 내리쬐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마을 광장에는 평화로운 축제가 열렸고 수사관들은 돌쇠와 버들의 용기를 치하하며 그들을 한양으로 데려가 정식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돌쇠는 이 산골 오두막이 자신의 집이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버들 또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평민으로서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고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서로 돕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돌쇠가 사냥꾼으로서 가졌던 성실함과 버들의 강인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오랫동안 이야깃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석양 아래 두 사람은 마당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이 이제는 먼 전설처럼 느껴진다고 속삭였고 밤이 오면 들려오던 불길한 소리 대신 이제는 풀벌레들의 평화로운 노래소리만이 가득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눈부셨고 돌쇠는 버들을 위해 직접 지은 따뜻한 저녁밥을 내오며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다시 들판을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고 김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돌쇠의 집을 방문하여 두 사람의 혼례 날짜를 잡아주며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운명을 바꾼 사냥꾼과 여종의 이야기는 어두운 밤을 지나 밝은 아침을 맞이했고 그들의 고난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피어 있을 것입니다. 돌쇠는 마지막으로 화승총을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이제는 사냥꾼이 아닌 평범한 농부로서 버들과 함께 밭을 일구며 살아갈 평화로운 내일을 꿈꾸며 깊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의 마을의 공터는 수많은 횃불로 대낮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돌쇠와 버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의 의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내려온 수사관들이 비리 장부의 내용을 조목조목 낭독하자 그동안 권력의 뒤에 숨어 백성들을 괴롭히던 수령과 세도가의 하수인들은 포박된 채 땅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자신들의 죄상을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돌쇠는 상처 입은 몸을 겨우 지탱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침묵했을 때 저들은 더욱 기고만장했으나 한 가련한 여인의 용기와 우리의 단결이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쏟아냈고 광장은 어느새 거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버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도망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당당히 수사관들 앞에 서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부정부패의 현장을 상세히 증언하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서슬퍼런 칼날보다도 날카롭게 악인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악의 축이었던 수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세를 믿고 호통을 치려 했으나 의금부 수사관의 준엄한 꾸짖음에 결국 고개를 떨구었고 그를 추종하며 돌쇠의 오두막을 습격했던 하수인들도 줄줄이 엮여 관아의 옥사로 압송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한 함성을 질렀으며 평소 돌쇠를 비난했던 이들은 돌쇠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던 공포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과분하다는 듯 겸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임시 관할을 설치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곡식과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돌쇠와 버들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하여 그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서로를 시기하고 의심하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금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돌쇠의 오두막으로 몰려가 부서진 울타리를 고쳐주고 엉망이 된 마당을 청소하며 그동안의 빚을 갚으려는 듯 정성을 다해 집을 돌보았습니다. 버들은 마을 부녀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돌쇠의 곁에서 수줍게 웃음을 지었으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고난 뒤에 찾아온 보석처럼 빛나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한 쌍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광장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되새겼고 돌쇠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광장이 정돈되자 마을에는 차분한 침묵이 내려앉았으나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따뜻한 온기였으며 돌쇠는 마을 어른들의 권유로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자리에 앉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종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정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 청년들은 돌쇠를 형님처럼 따르며 그에게 사냥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며 돌쇠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자 진실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마을의 활기가 돌아오자 시장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고 우물터에는 아낙네들의 정겨운 대화가 이어졌으며 돌쇠는 부상당한 어깨를 치료하며 버들과 함께 집안을 정리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떠나기 전 돌쇠에게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돌쇠는 자신은 산이 좋고 이 마을 사람들이 좋다며 끝내 거절하였고 그 소박한 진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어 그를 진정한 마을의 지도자로 추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들 또한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돌쇠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소박한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부녀자들은 너도 나도 앞장서서 버들의 혼례복을 짓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한 가족처럼 그녀를 아껴주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마을에는 진정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꽃향기가 산바람을 타고 오두막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했고 돌쇠의 마음속에도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악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의의 법도가 세워졌고 새로 부임할 수령은 청렴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큰 기대를 품게 되었으며 돌쇠는 이제 화승총 대신 쟁기를 손질하며 농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산짐승을 잡는 일보다 땅을 일궈
곡식을 거두는 일이 더 보람차다는 것을 깨달았고 버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밭을 매며 땀 흘리는 즐거움을 만끽했으며 그들의 밭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한 결실이 예고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의 집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으며 진정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고 돌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사냥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마을의 보안을 책임지며 밤마다 순찰을 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해소되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마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고 돌쇠와 버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마을의 역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정취는 한층 깊어져 저녁 무렵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평화로운 저녁 짓는 냄새가 마을을 감싸게 되었으며 돌쇠는 마당 평상에 앉아 버들이 정성껏 차려온 저녁상을 마주하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들에게 당신을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올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버들은 그저 돌쇠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 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며 서로의 운명이 하나로 엮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을의 소라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이 찾아왔고 돌쇠는 밤마다 들려오던 불길한 발자국 소리 대신 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부에서 이어질 두 사람의 완벽한 행복을 앞두고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포근한 어둠으로 감싸여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안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었습니다. 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거센 폭풍우는 마침내 잦아들고 돌쇠의 오두막 위로는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와 버들의 이야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자리 잡았으며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날, 마을 전체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집 앞마당을 기꺼이 혼례 장소로 내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쌀과 고기, 귀한 과일들을 가져와 풍성한 잔치상을 차리며 마치 자신의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돌쇠는 비록 낡은 옷을 벗고 정갈한 관복을 입었으나 그 우직한 성품만은 변함이 없었으며 화사한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사람들의 짓궂은 농담에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의 아이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꽃잎을 뿌리며 마당을 뛰어놀았고 길조로 여겨지는 까치들이 오두막 근처 나무에 앉아 명랑하게 지저귀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김영감은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이 겪은 고난이 앞으로의 삶의 커다란 걸음이 될 것이며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백년해로 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어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버들은 고된 여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돌쇠는 그런 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다시는 그녀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하늘에 대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돌쇠와 버들은 이제 사냥 대신 산비탈을 일궈 만든 밭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농부 부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화승총을 들고 짐승을 쫓지 않았으나 마을의 안전을 위해 가끔 숲을 살피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고, 버들은 마을 부녀자들에게 자수와 길쌈을 가르치며 마을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으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오두막에는 이제 낡은 바람소리 대신 갓 태어난 아기의 옹알이 소리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으며, 돌쇠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와 아이를 안아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돌쇠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기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돌쇠는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이웃들을 도와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돌쇠와 버들은 마당에 화로를 피워놓고 앉아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험난했던 눈 덮인 산길을 회상하며 지난날의 고통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했는지를 도란도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돌쇠는 버들에게 만약 그날 당신을 업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여전히 차갑고 고독한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만난 것이 자신의 생애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고백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들 또한 돌쇠의 넓고 따뜻한 등에 엎였을 때 느꼈던 그 온기가 자신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며, 자신을 살려준 돌쇠의 용기가 곧 자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이었다고 화답하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확인했습니다. 마을의 전설이 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자손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마을은 그 사랑의 기운 덕분인지 늘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외부의 침입이나 부패한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새로 부임한 수령은 돌쇠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와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살린 생명이 결국 마을 전체를 살렸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비록 자신은 이름 없는 사냥꾼에 불과했지만 올바른 선택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버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 우물을 정비하고 길가에 예쁜 꽃들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나 마을은 산골 마을답지 않게 화사하고 정겨운 풍경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함과 사랑은 그 어떤 화려한 궁궐의 삶보다도 풍요로웠으며, 그들이 일궈낸 평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마을의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깔리고 마을의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저녁, 돌쇠는 툇마루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업었던 그 가녀린 여종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기둥이 되었음을 느끼며, 운명이란 때로 험난한 길을 통해 가장 귀한 선물을 건네준다는 것을 깨닫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들은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돌쇠를 식탁으로 불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한 찬을 나누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평온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가을밤의 전령사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산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마을의 안녕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지만 돌쇠의 집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은 여전히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돌쇠는 아이를 재우고 돌아온 버들의 손을 잡고 침상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버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 와서 참으로 고맙다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버들은 돌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곁에 있기에 나의 밤은 더 이상 춥지도 두렵지도 않다고 대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평온하게 이어졌고 그들의 꿈속에는 아마도 푸른 들판을 함께 달리는 행복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며, 이들의 운명을 바꾼 그 위대한 선택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마을의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이 밤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평안한 잠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깊은 정적 속에 잠겼고 모든 생명은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안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으니 여러분도 이제 돌쇠와 버들의 평화로운 마음을 이어받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이 완벽한 평화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사냥꾼과 여종의 운명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련은 지나갔고 오직 따스한 온기만이 남았으니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그 평화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